안녕하세요. 수업의 숲에서 교육사상과 탐구활동이라는 수업을 공유하게 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한하루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 활동은 고등학교 교양교과인 교육학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학기에는 교육학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서 교육 동아리 활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네이버 닉네임, 블로그 닉네임은 한하루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공주여자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수업과 학교 업무를 주제로 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학 수업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교육과정도 수업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좀 좋은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싶어서 교육 동아리를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수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의 계기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교대나 사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어떠한 활동을 시켜야 될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교육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의 수업 실현을 해보거나 아니면 교육 주제로 시사 토론 같은 것들을 하긴 하는데 특히 모의 수업 실현 같은 주제는 대학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늘 생각해 와서 고등학교 동아리 시간에 이걸 운영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은 사유를 해보고 그걸 통해서 미래 예비 교사로서 나만의 교육관을 만들어보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의서류 평가나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연수에 가도 교대사대 진학 희망자 중에 교육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해본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배경이 되는 교육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이런 교육 사상이나 철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서 물론 윤리화 사상 같은 시간에 적용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교육 동아리에서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교육사상가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교육사상가의 생애와 사상의 특징, 그리고 그 사상이 오늘날의 교육에 미친 영향 등을 아이들이 직접 탐구해보는 시간을 활동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했고요. 이를 통해서 예비교사로서 교육의 의미를 고찰해보고 자신만의 교육관을 정립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활동이 이 교육사상가 탐구 활동입니다. 수업 활동의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우선은 제가 활동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이때 활동 안내지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관련 도서나 작년에 했던 그 실제 친구들의 탐구의 예시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아이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구하고 싶은 교육사상가를 선정을 했는데 저는 자신의 그 진로와 관련해서 선택을 하라고 했고요. 그 사상가의 생애, 교육사상의 특징, 교육사상이 현재 교육에 미친 영향을 탐구 활동지에 작성해 보게 하는 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탐구 내용을 토대로 PPT를 제작한 다음에 8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발표를 시켰고요. 교육사상가를 주제로 탐구를 하는 활동이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발표하는 친구들의 그 발표 내용을 경청하면서 활동지를 하나 더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교육사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로 올리게 된 활동지의 구성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은 활동 안내 자료가 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페이지에는 탐구 활동지가 나와 있는데 이 탐구 활동지는 이렇게 지면으로 인쇄해서 나눠줘도 되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패드로 이제 탐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글 독스로 이런 형태의 활동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을 기록할 때 필요한 활동지라고 해서 저는 다양한 수업에서 굿리스너 활동지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좋은 청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런 활동지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여기에 필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평점을 한번 매겨보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제 선정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교육 사상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초반에 교육 사상에 담긴 의미나 교육 사상가의 사례를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요.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왔던 그 교육학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1단원에 듀이나 이나 공자나 페스탈로츠와 같은 유명한 교육 사상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정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는 또 루소의 에밀이라는 주제가 되게 깊이 있게 나와 있는데요. 임용 시험을 보는 선생님들도 한 번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 사상가 중에 루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루소의 사상을 한번 탐구해 보는 것도 예비 교사로서 좀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밥 베이츠라는 사람이 쓴 교육학 콘서트라는 책에 보면 이 교육학을 만든 위대한 생각들이라는 소주제로 다양한 학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학자들을 참고를 해도 좋다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서 이 주제에서 선정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는 구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추상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작년에 했던 언니들의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플라톤의 사례인데, 플라톤을 왜 탐구했는지, 플라톤의 생애는 무엇인지, 단계별 교육 특성, 플라톤의 국가론, 그리고 동굴의 비유가 교육학에서는 의미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탐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스스로 추론해 본 내용과 느낀 점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어서 8분 내외로 발표를 시켰습니다. 이 친구도 처음엔 플라톤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어려워하긴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동굴의 비유라는 개념이 플라톤의 교육학 이론에선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탐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줬고, 그 피드백을 수용을 해서 학생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수업에서는 교사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교사의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학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발표한 친구는 생활기록부도 이렇게 기재를 해줬어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이 친구 발표를 잘했던 친구라 제가 생활기록부를 잘 써줬고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페이지에 있는 활동지에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저는 탐구를 시킬 때 탐구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탐구를 통해서 교육 사상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내가 스스로 적용해 본 것은 없는지, 탐구를 통해서 내가 정립해 본 교육과는 무엇인지 등을 추가로 한번 탐구를 해보게 시켰고요. 그리고 초등교사라면 초등교육과 관련된 교육 사상가를 선정을 하는 게 좋겠죠. 중등이라면 특정 과목의 교사를 희망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사상가를 선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저는 이렇게 4주로 잡았었는데요. 지나치게 늘어지면 아이들은 결국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처음부터 활동 일정을 좀 체계적으로 안내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저희는 동아리 시간이 2시간씩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총 4차 시대 8시간 동안 탐구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탐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교사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시 주제도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주어졌고, 이 중에서 좀 매년 해보면 좋은 주제가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비계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의 의미가 있으니까, 브루너는 그 교육 사상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 패러다임적 사고랑 내러티브적 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선형 교육과정, 이런 것들 탐구하면 좋을 것 같고, 소크라테스는 워낙 유명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교육 사상과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 교육 사상가 중에서는 프레이리 같은 사람을 써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중지능 이론 주장한 가드너 같은 사람들도 지능이라는 게 단일적인 요소가 아니라 누구나 다양한 지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능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탐구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업을 이런 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교육학으로 교양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또는 학교에서 교육 동아리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요.
탐구 활동을 운영하고 싶은데 적절한 양식을 만들기가 어려우신 선생님들은 제가 쓰는 탐구 활동지 양식을 활용을 해서 한번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주제에 적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들을 때 사용을 하는 굿리스너 활동지는 모든 교과, 어떤 활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반에 교사라는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대체 어떤 활동을 시켜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시라면 이런 활동지를 아이한테 그대로 나눠주시고 그 학생한테 스스로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부여하시면 생활기록부에 좋은 내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제 수업 자료를 좋은 곳에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